네, 최신 기출문제, 컴말 2급이에요. 자, 먼저 문제를 보죠. 자, 표 1에서 판매 수량과 할인율 및 상품별 단가를 참조해서 판매 수량은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죠?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할인율 및 상품별 단가는 할인율 여기 있고요. 단가, 상품별 단가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1200, 세탁기는 11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쨌든 뭐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걸 참조해서 판매액을 계산하래요. 판매 수량에다가 상품별 단가를 곱하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곱하고, 그죠? 는 C8, 요거 하는 것 같아. 곱하고. 그럼 뭐라고 그랬어? 상품별 단가는 내가 텔레비전이니까 얼마예요? 텔레비전은 1300원이네? 1300원. 곱하기. 1 빼기 할인율. 1 빼기 할인율은 어디 있어요? 할인율은 요거죠. 보면은 D8.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되게 쉽네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상품에 따른 단가를 찾아와야 하잖아요. 이거는 뭘로? V류급으로 찾아오면 돼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액을 구하고, 산출된 판매액은 10원 단위에서 버림을 해서, 버리라는 거는 라운드 다운이에요. 그 다음에 100단위까지 표시하라. 10원 단위면 두 개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예요. 이제 마이너스 1을 하면 10원 단위에서 버립니다. 한번 해보죠. 자, 식대로 하시면 돼요. 자, 는 판매 수량 곱하기 상품별 단가는 텔레비전이면 텔레비전을 찾아야죠. 이거는 Vlookup이에요. 우리 Vlookup의 함수를 설명 한번 드리죠. 찾을 값, 그죠? 그리고 찾을 범위. 그래서 찾을 범위에서 찾을 값을 찾아서 가져올 여러 위치. 옵션의 정확히 일치는 0. 비슷한 값은 생략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는 판매 수량 곱하기 Vlookup 어떻게 하면 돼요? 텔레비전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찾을 값. 어디서? 지금 드래그하는 영역의 왼쪽에서 찾아라 그 말입니다. 자, 근데 나중에 이거 쭈루룩 채우기 핸들 거면 요 범위는 고정돼 있어야 되니까 F4를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컴마. 자, 그러면 텔레비전을 찾았으면 1300원 가져와야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몇 번째에서 하나, 두 번째 열에 있죠. 그죠? 그러면 2를 쓰는 거고요. 자, 텔레비전은 똑같이 정확히 일치해야 되죠. 정확히 일치하는 옵션은 뭐죠? 0 쓰시면 돼요.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곱하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1 빼기 할인율이죠. 자,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은 어디 있어요? 요거 1에서 8% 빼면 0.08이 빠지겠죠. 그죠? 엔터. 이렇게 값이 나오죠. 자, 쭈르륵 드래그. 이 값을 어떻게 결과를 바꾸라는 얘기냐면 121, 900 이런 식으로 버리라는 얘기죠. 이게 둘째 자리에서 버리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거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이 결과를 라운드 다운 가로 열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 그 수식 입력줄을 보세요. 여기 클릭해서 컴마 마이너스 2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어때요? 어렵나요? 되게 쉽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산식을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네요. 자, 사용시간을 이용해서, 여기 사용시간 있죠. 이렇게. 1시간 15분, 뭐 35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이 사용시간을 이용해서 주차요금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요금. 자, 어렵지 않겠는데, 보니까. 주차요금은 10분당 이래. 아하, 기준값이 10분이에요. 10분당 얼마씩, 1000원씩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10분 미만 없어요. 예를 들면은 19분이면 얼마란 얘기죠? 10분이란 얘기죠. 이게 10분 미만은 없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1시간 15분이니까 1시간 15분이면 얼마죠? 60분 더하기 15분이니까 75분이죠. 근데 75분 중에서 뒤에 오는 필요 없잖아요. 그럼 얼마죠? 70분이죠. 이 70분을 뭘로 나누면 돼요?
10분당 그랬으니까 10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얼마가 돼요? 그렇죠. 7이 되겠죠? 그럼 7 곱하기 1000원은 얼마가 되죠? 7000원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럼 일단은 요거 전체를 뭘로? 분으로 환산해야죠? 자, 분으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자, 분으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서, 자, 일단 여기서 바로 보죠. hour로, 자, 내가 시간을 클릭하면 시간 중에 10만 오죠. 그럼 1이 되잖아요. 1시간이니까. hour.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마지막에다가. 60분을 곱하면 60분이 되겠죠. 1시간에 60분이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자, 15분 더해줘야 되니까 미니트. 미니트가 분이죠? 자, 미니트. 자, 시간을 클릭하면 1시 15분에서 15분이 오니까 60분 더하기 15분은 75분이 되죠. 자,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10으로 나눠야 돼요. 그럼 이걸 전체 가로 씌워줘야겠죠? 그쵸? 자, 앞에 가로 열고 제일 마지막 가로 닫고 나누기 얼마? 10을 하죠. 그럼 이게 지금 실제는 7.5예요. 근데 지금 반올림이 돼버렸는데 얘를 여기 좀 해결하고 돼 있는데 제가 1번으로 바꿔놓을게요. 일단 자, 7.5죠.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7이 돼야 돼. 7이. 그러려면 다시 이 전체 가로를 한번 더 씌워서 뭐 해주면 돼요? int 하면 됩니다. int는 뭐냐면 자 보세요. int 7.5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7이 되죠. 버리는 거야. 무조건 반올림 하지 않고. 자 그래서 자 int 가로 열고 마지막 가로 닫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7이 되겠죠. 요 금액에다가 얼마를 곱하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에다가 곱하기 1000원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 주차 요금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우리 그 hour는 시간에서 뭐만? 시만 추출하죠. 그 다음에 minut은 뭐죠? 시간에서 뭐만 추출해요? 분만 추출합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int는 뭐죠? 뭐 예를 들어서 뭐 int 7.5다 그러면 뭐만? 정수값만 추출해 주는 겁니다. 7만 나오겠죠? 자, 여기는 지금 날짜로 시간으로 돼 있어 그래요. 자, 7만 나오는 겁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3번 문제죠? 3번 문제는 어떻게 풀 건지 보죠. 자, 개체 일자를 이용해서 개체 요일을 구하래요. 자, 2010년 1월 8일, 2010년 3월 11일 이 날짜의 요일이 뭔지 알아내야 됩니다. 여기다 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쓰란 얘기인데 자, 위크데이 함수하고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위크데이 함수는 리턴 값을 기본 값으로 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위크데이 함수 날짜를 쓰면 날짜에 따른 요일이 있겠죠. 요일을 숫자로 반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기본값은 1, 2, 3, 4, 5, 6, 7 이렇게 반환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이 1이에요. 월요일이 2고요. 그 다음에 3이 화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4고요. 목요일은 5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은 6이고요. 토요일은 7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리턴 타입이 반환값이죠. 리턴 값이라는 거. 리턴 값, 반환값이라고 하죠. 반환값이 기본값일 때 그러면 반드시 일요일인 거예요. 그러면 자 추주는 뭐냐 그럼 추주는 숫자 값이 있으면 이 숫자에 의해서 일, 뭐 월 이렇게 써서 제가 임의로 쓰는 거예요. 그냥 귀찮으니까 쓰는 게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귀찮아요. 되게 귀찮거든. 힘들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만약에 이 숫자가 여기에 있는 이 숫자 값이 있죠. 여기 있는 숫자 값이 1이면 여기 있는 값을 출력해 주고요. 얘가 3이면 얘를 출력을 해요. 왜? 1, 2, 세 번째니까. 얘가 7이면 토요일이에요. 혹시나 8이면 없죠. 이럴 때는 오류가 나오죠. 그러니까 추주는 이 숫자 값을 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을 출력하기 때문에 여기에 값이 1부터 7까지 나온다면 7개를 다 써줘야 됩니다. 여기 값이 1부터 10까지면 총 10개를 다 써줘야 되고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해보죠.
자, 위크데이 가로 열고 날짜를 클릭하면 지가 알아서 숫자로 반환합니다. 이렇게 6이네. 그럼 6이면 뭐예요? 금요일이구만. 그죠? 체육연들 드륵 득득 해보세요. 나오죠? 6이면 자 추주 골라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위크데이에 의한 값은 뭐였죠? 1이나 2나 3이나 4나 5나 6이나 7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1이라고 가정하면 뭐라고 써야 돼요? 일요일이에요. 2면 가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디 갔냐? 든. 자, 이렇게 일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쌍따옴표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쌍따옴표 써줘야 돼요.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까지만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마지막에 제가 0을 써버렸네요. 이런 젠장. 자, 0이 아니라 가로 닫고예요. 그러면 1,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이잖아. 6이니까. 그쵸? 어때요? 어렵지 않죠? 궁금합니까? 오늘이 며칠이냐면 2013년 9월 24일이거든요. 오늘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나오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예요. 자, 서류, 면접, 실기. 자, 서류 점수, 면접 점수, 실기 점수가 있죠? 이 점수가 전부 다 얼마? 4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라고 했네요. 총점이 얼마 이상? 210점. 자, 서류나 면접이나 실기가 모두 얼마가 돼야 돼요? 4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일일이 다 물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요? 자, if하고 and하고 minus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세 개 중에 제일 작은 값을 찾아가지고요. 그 제일 작은 값이 40 이상이면 나머지 전부 다 40 이상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 세 과목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구합니다. 그게 민이잖아요, 민. 그죠?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제일 작은 값을 구하니까 53이죠. 얘만 53이기 때문에 자, 민으로서 구해서 얼마 이상이면 40 이상이면 다 넘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여기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 값이 얼마예요? 36이죠? 36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 값이 40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모두 다 40 이상이 되지 않았죠. 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죠. 말로 풀어 얘기하면 if 민을 구하죠. 민을 해서 범위를 들여게 해서 거기서 그 값이 얼마? 40 이상이면 그죠? 헷갈리나요? 이 범위의 최소값이 40 이상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총점이 얼마 이상이면 210 이상이면 210 이상이면 뭐예요? 1차 합격이에요. 말로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인데 문제는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두 개잖아요. 조건이 두 개면 앞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and를 붙여주고 총점 뒤에서 가로를 닫아줘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식입니다. 실제 식이에요. 그럼 이거를 자, 한번 보여드리죠. 어떻게 하는지. if 일단은 민만 구할게요. 민만. 이 세 과목의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 그 말이죠. 또 52점이네요. 체육연들 한번 해보죠. 53점, 57점, 36점. 그죠? 그러면 이제 if문 들어갑니다. if 가로 열고 and 제일 작은 값이 이상이냐? 얼마? 40 이상이고 그리고 총점이 클릭이 안 되네요. 아래쪽 클릭해서 키보드 방향키 위로 올리면 돼요. 얼마 이상이냐? 210점 이상이냐? 가로 닫고. 그럼 이게 이제 조건이 끝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뭐예요? 1차 합격이다. 그렇지 않으면 빈 공간이다. 그죠? 공백 표시하라고 그랬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얘는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은 세 과목 모두 다 40점 이상이지만 총점 210점이 안 되는 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자, 나머지 체육연들 한번 해보죠. 어때요? 쉽게 구할 수 있죠? if는 조건식
그 다음에 조건식이 만족하면 여기를 실행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실행하죠. AND 같은 경우는 if AND 조건식 1, 조건식 2 이 둘 다 만족했을 때 여기에 있는 걸 실행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걸 실행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미는 셀 범위를 드래그하면 그 드래그한 범위에 가장 작은 값을 구해줍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5번 문제 마지막인데요. 자, 여기 보면 표 5에 보면 학과명이 무엇인 이 비즈니스과인 것만. 그럼 이 비즈니스과는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이 과인 경우 지원자의 합계를 구하래. 지원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죠. 이걸 계산하래요. 그래서 어디다가 여기다 표시하라고 합니다. 산출된 인원수 뒤에는 명을 표시하래. 명. 이게 몇 명. 뭐 예를 들면 뭐 200, 뭐 24명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는 얘기죠. 자, 명자 붙일 때는 뒤에 %를 이용해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dsum과 dcount 좀 알만한 함수인데 여기서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dcount가 아니라 dsum이 되는 거죠. 한번 구해볼까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뭐냐면 엑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엑셀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여기 입력되어 있는 요 내용이 전체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요 내용 전체가. 아시겠죠? 그래서 입력해 놓은 표, 2차원 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표의 첫 줄 여기죠. 대학명, 학과명, 모집인원, 지원자, 경쟁률 있죠?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항목이라고 합니다. 또는 필드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뭐 A대학, 뭐 실내건축과에 쭉 있죠. 이 한 줄이 뭐냐면 바로 레코드라고 합니다. 레코드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줄이죠. 9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자, 우리는 이 전체를 가리켜 뭐라 한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요. 또는 뭐라 한다? 테이블이나 데이터베이스라 부른다. 어디에서? 엑셀에서. 알겠죠? 자, 그러면 dsum의 기본 구조는 dsum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범위 어디에요? 이 전체 범위가 되겠네. 그쵸?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 구하열. 뭘 구하라고 그랬죠? 문제를 보면 학과명이 이 비즈니스과 이건 조건이에요. 무엇의 합계? 지원자. 요 부분의 합계란 얘기야. 그러면 구할열이라는 거는 여기를 클릭하면 돼요. 여기가 구할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가 구할열이다. 조건 범위는 어디죠? 조건 범위는 여기가 조건 범위에 써 있죠. 학과명이 뭐라고 써놨어요? 학과명이 이 비즈니스과라고 써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 는 dsum이고요. 가로 열고. 자, 여기서부터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다 찾습니다. 그죠? 그럼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원자의 합계라고 그랬죠? 어차피 합계는 썸이니까 지원자의 합계고 조건이 뭐예요? 학과명이 비즈니스과 이렇게 가독 엔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뒤에다 명자를 붙이라고 했으니까 연결 쌍따옴표 명을 해주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학과명이 실내 건축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바꿔줘야 돼. 뭘로? 실내 건축과로.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아주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생했습니다.